아키엠 카페가 있습니다. 아키엠 카페. 매뉴얼 앞에 우리 카탈로그에 보면 akiem.kr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면 아키엠 카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엠 카페에 되어 있는 아키엠 카페 회원도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PC 로그인, PDF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 친구 초대. 친구 초대도 보시면 이게 알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PC 로그인이 여기도 있고요. 가운데 딱 보면 PC에서 접속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엠 카페를 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보통 네이버 찾잖아요. 네이버 화면에서 그냥 아키엠 치시면 돼요. 아키엠. 잘 모르겠다 그럼 네이버에서 아키엠 치시면 메뉴에 공사감미에 날개를 달자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이것도 치시면 되는데 이렇게는 잘 모르실 때 치시고 웬만하면 메뉴에 akiem.kr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돈이 한 70원 직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가 이렇게 뜨면 가운데 PC에서 접속하게 됩니다. 이 카페에는 꼭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카페 가입할 때는 이제 매뉴얼 받을 때 가입하셔야 되고, 근데 뭐 Q&A 이런 거 보실 때 가입하시고, 이 PC에 접속하기를 딱 클릭을 하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게 로그인 하는 화면인 거죠. 똑같이 로그인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카카오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건축사회가 만든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PC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줄여보면 이렇게 전화기 모양이 되는 거죠. 전화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밖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 요런 거고, 여기서 건축사회관을 딱 클릭을 하면 아까 우리 날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PC를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다른 프로그램을 까는 게 크롬 브라우저는 깔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서 우리 akiem.kr을 치시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akiem 치면 왜 공사감미달리 딱 치면 카페로 가서 가운데 로그인하면 딱 치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컴퓨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씨 이게 이제 아까 그 전화기랑 똑같은데 좀 넓어서 작업하기 편한 거죠. 그럼 맑음하고 9월 3일을 클릭을 하는 거죠. 9월 3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청수가 딱 나오는 겁니다. 청수. 아까 우리 지상 2층 했잖아요. 이번에는 과거니까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기초를 하면 다시 1공부터 쭉 공정이 나오는데 뭐 기초에서 기초 가설은 기초 가설 공정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기초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골조 공사인 거죠. 예를 들어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 흔히 인식하는 철근 배건해놓고 기초 타설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초 가설 공사가 아니고 골조 공사인 거죠. 철근 배건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면 또 플러스 나사 대가리 사진 등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PC는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합니다. PC는 옆에 폴더를 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골조 공사다. 그러면 기초 철근 공사다. 사진을 찍은 부분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PC로 보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카카오톡을 하시든지 뭐 메일로 하시든지 하시는 거고, 만약에 사진이 이제 PC에 있다. 이렇게 던져 넣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 넣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서도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사진을 클릭하고 확대되면 하단에 보드 만들면 아까 철근 콘크리트다, 철근 콘크리트, 뭐 철근 배건 간격이다, 뭐 피복 두께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입력 이렇게 보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C에서 작업도 가능한 거죠. 마크업도 똑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고요. 사진은 계속 30장까지 던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 표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면 똑같이 돌아가고 PC나 전화기가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도 도면 선택이잖아요. 치면 도면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 도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초 도면을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건축사회관으로 가서 원래 설정 화면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현장을 선택하고 하단에 현장 설정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도면을 안 집어넣은 거죠. 도면을 2개만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도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들어서 지하층 도면, 지하 1층 뭐 기초 도면이나 그리고 PDF도 괜찮고 캐드도 괜찮고 세움대에 넣듯이 층수로 끊어진 도면 이렇게 던져 넣으면 돼요. 도면 등록할 때도 그러니까 PC에서 맨 처음에 현장을 등록하는 게 편한 거죠. 도면 딱 잘라가 옆에 놔놓고 그대로 딱 던져 넣으면 여러 개 던져 넣어도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홈 화면을 등록이 된 겁니다. 아까 다시 건축사회관으로 들어가서 그럼 날짜가 나오고 날짜를 클릭하면 청수가 나오고 지금 이게 과거 날짜 만들면 오늘 날짜고 약간 틀린 게 과거 날짜 맨 처음 입력할 때는 근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뭐가 갑자기 화면이 탁 하면서 하단에 자물쇠가 보이면 이게 과거 날짜는 저희들이 잠궈버립니다. 수정을 못하도록. 수정하려면 자물쇠를 한번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 날짜를 함부로 수정을 못하도록 수정할 때 내가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되죠. 기초를 다시 클릭을 하고 골조공사. 그럼 이 두 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치 표시 하나 말았지 않습니까? 도면 선택을 다시 누르면 도면이 아까 이분이 기초도면 와 있죠. 기초도면 클릭.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핀 추가, 우측 하단에 핀 추가 누르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이제 위치. 뭐 보통 골조공사 이런 거는 가운데 센터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그 이제 위치 표시된 거고요. 또 수정하려고 그러면 다시 공사 위치 들어가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감리일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일지, 감리차관사항 그대로 치면 감리차관사항은 항목에 관한 거죠. 항목은 위쪽입니다. 위쪽. 뭐 철근, 배근 위치나 간격재단 뭐 이런 거 쭈루룩. PC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릭. 그 다음에 감리 내용 하단에는 뭐 검측 결과 양호하고 보안 수정 지시도 내리고 뭐 기기 설치도 확인했다 뭐 이런 겁니다. 감리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 특기사항 제가 말씀드린 항상 나는 현장 갈 때마다 안전모 쓰라 그랬고 안전장비 시설에 대해서 뭐 지시를 내렸다. 내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감리자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역시 아까 딱 치면 이제 체크리스트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PC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로 하면 훨씬 빠른 거죠. 쓰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서명은 이제 PC에서 하면 이게 마우스로 하면 약간 힘드니까 임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PC 다시 전화기로 들어가지고 수정하셔도 되고 어차피 현장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럼 여기는 0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측에 보면 다 쓴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 공사나 미장, 방수 공사 한번 보시죠. 물론 뭐 말은 안 되는데 기초하면서 방수할 수는 없는데 역시 사진 등록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 팝업이 뜨는 거고요. 그냥 내가 던져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폴더를 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수공사잖아요. 방수공사하면 하여튼 말은 안 되는데 뭐 옥상 방수라도 던져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탁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리 가운데 클릭하셔도 되고 던져 넣어도 되고 드래곤 드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위치도 제1층에 방수다가 핀 추가해가 방수는 뭐 화장실이 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는 겁니다. 저장. 아, 내가 수정해가지고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누르면 또 생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삭제 누르면서 지워지고 순수대로 지워집니다. 내가 만든 순수대로 역순으로 지워지고 이동해야 되겠다. 이동해야 되겠다. 핀 이동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일지 역시 차관사항 딱 누르면 차관사항은 위쪽입니다. 위쪽. 방수, 뭐 바람 및 두께, 방수에 관한 차관사항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식 적정 여부, 내가 챙겨야 될 사항들, 담수 테스트, 뭐 강호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감리 이걸 다시 말이 강호시 검사는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워도 되는 겁니다. 수정도 되는 겁니다. 내가 가피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치면 되는 겁니다. 감리 내용 또 내가 확인하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하고 입력 어떻게 되는 거죠. 특기사항 아까 이게 하루에 공사일자 쓰는 거니까 한 번 그 날짜에 안전모함 써라고 썼으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쓰면 이중으로 되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것들 내용에서 또 다시 하시면 되고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체크리스트 방수 체크리스트
방수 체크리스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KBS KS 자재 성능이다. 마감 상태를 확인했다. 이미지 제작. 이렇게 딱 되는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쓴 걸 확인해야 되겠다. 날짜. 이번에 또 생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키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모양이 딱 크게 딱 보입니다. 크게 딱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한글 제장, 이게 지금 여기 약간 좀 잘려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한글 제장면입니다. 한글 제장. 눌러보겠습니다. 폴드에 이렇게 다운로드 했죠.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재밌다니까요. 이 다운로드 파일 이제 비어 있잖아요. 한글로 제작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글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사님들이 아케이브를 입력 딱 하면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딱 내부를 만들어 놨다가 탁 드리는 거죠. 이렇게 희한하죠. 감립지가 딱 나오면 기초, 방수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아래 한글이죠. 내가 이게 아래 한글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걸 출력해서 사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글로 만든 거잖아요. 날씨 이렇게 딱딱 나오고 체크리스트 쫙 해가지고 이 사진 요 골조 나오고 이 방수 사진까지 나오고 이렇게. 이게 지금 7장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달쯤 있다가 빌드업 나올 때는 이제 사진 대지를 2장인데 지금은 6장으로 나오게 2가지 옵션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진 양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출력할 때 부담이 되니까 6개짜리로도 할 수 있고 2개짜리도 할 수 있고 4개짜리로 하면 이게 옆으로 횡으로 돼야 돼가지고 그건 좀 보기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한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PDF로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게 줄이니까 메뉴가 들어가고 펼치니까 숨기지고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PC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는 거고, 전화기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날짜 액티비티를. 요거는 이제 공종별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요 홈 화면이고 건축사 해관 요걸 치면 요 나오는 날짜 화면이 날짜 인덱스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그 프로젝트의 홈 화면인 거죠. 날짜가 쭉 나오면 날짜 순서는 역순으로 나옵니다. 출력물들은 다 바르게 나오는데 보일 때는 오늘 날짜가 항상 위에 올라가게 이 날짜 역순 과거가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작업하기 편하니까 역순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인덱스에서 하단에 보면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사 추진 실적 서류, 감리 보고서, 공종별 체크리스트 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별 체크리스트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치면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그러니까 한 4장 정도 쓰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모든 공종별 체크를 쓰면서 단계별 체크를 쓰시는 분들 그런 건 아니고, 공사 전 단계는 착공 전에 도면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쓰시는 거고, 공사 단계는 우리가 기초 치고 감리 보고서, 중간 보고서 쓰고, 지붕층이나 또는 5개층마다 한 번씩 감리 보고서, 중간층 쓰자. 거기에 맞추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점에 완료당 감리 보고서 쓸 때 또 완료 보고서 단계로 써도 되는 거고, 공사 전 단계를 쓰시면 마이너스 삭제고 플러스 작성하기 잖습니까? 항상 플러스에 나사 대가리 이걸 누르면 돼요. 공사 전 단계를 써야 되겠다. 작성하기. 그러면 날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착공 날짜가 뭐 예를 들어 9월 우리가 아까 3일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후에 쓰는 거죠. 물론 뭐 그 시점에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뭐 8월 31일이다. 8월 30일로 작성하겠습니까? 하면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딱 뜨는 겁니다.
앞으로 감미자를 잡는 건 이 단계별 체크. 단계별 체크할 때 내용을 쭉 보면 모든 책임 보시면은 뭐 인수 확인서 작성했느냐, 허가 조건 확인했느냐, 착공 노선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부 단계별 체크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저는 좀 과도하다 보는데 뭐 보호 위치나 하여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일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보면. 그다음 서명은 뭐 서명 다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이 서명하는 거죠. 마우스로 떼고 전화기에서 다시 해가지고 되는 마우스는 양 보기 싫으니까 확인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날짜가 8월 30일인데 30일이면 좋겠네 그러면 또 수정하면 됩니다. 날짜 클릭 다시 들어가서 보시고 요 31일 날짜인데 좌측에 보면 캘린더가 딱 있지 않습니까? 캘린더 눌러서 아예 30일로 해야 되겠다. 30일 바뀌는 겁니다. 나오면 30일 바뀌지. 지우려면 클릭해서 또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단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기초 친 날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월 뭐 1일이다. 그럼 10월 1일 그 지역으로 맞춰가지고 10월 1일 또 쓰는 거지. 보시면 그럼 뭐 시공지도 확인을 했느냐 뭐 모든 게 다 돼. 여기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단계별 체크를 작성하면 그러니까 상도 유치원도 그건 상주감리 현장이잖아요. 단계별 체크를 착공 전에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고 격차수사받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감리자는 이 로직으로 보면 착공 전에 작성해야 되잖아요. 단계별 체크. 단계별 체크 때 경찰이 했냐 안 했냐 따지는데 안 해도 골 때리는 거 했도 그러면 했는데 뭐 했냐 이리 되는 거고 집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가 벌어지면 딜레마에 빠지긴 빠지는데 하여튼 단계별 체크 내용이 뭐 경계 매시청이 싹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은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뭐 웬만하면 그 해당되는 사항을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사인은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1차, 2차, 그 다음에 뭐 뚜껑 덮었을 때 필요할 때 만들어가 넣는 거죠. 완료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별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 추진 실적 서류입니다. 공사 추진 실적 서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어제도 지금 음성에 계시는 건축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서울은 아직 체크리스트도 안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음성은 체크리스트는 당연한 거고 공사 추진 실적 서류가 공정별 추진 실적 서류가 보안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공정별 추진 실적 서류를 또 보시면 직접 입력할 수 있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공사, 토공사에 공사량, 공사비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18년도, 19년도 뭐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내년 되면 이게 19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걸 감리자가 어떻게 적어요? 적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이게 종합건설회사든지 또 공부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시공사 보고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그걸 작성할 능력이 되는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 보고 그 작성을 해라 그러고 그 파일이 올 거 아닙니까? 파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면 뭐 PDF든지 뭐 보내줄 거잖아요. 공사 추진 이렇게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저는 붙여넣자 이거죠. 그 파일로서 관리를 해가지고 시공해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리자의 책임이나 감리자의 권능으로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인데 황당한 거죠. 설계 변경 종합 배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설계 변경 리스트도 시공자하고 물론 감리자가 중간에 링크를 해주고 뭐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감리자가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적어넣는 게 약간 어려운 거죠. 시공자가 딱 작성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 대장입니다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요 한장인데 설계변경 종합대장도 이런 식으로 주면 던지 넣자 이거죠. 던지 넣고 품질시험 검사대장도 마찬가지고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는 거는 파일로 아래한 걸 받든지 받아가지고 일단 PDF로 전환시켜 던지 넣고
요즘 이제 단열재가 좀 말이 많으니까 이런 기타 서류나 이런 데 단열재 시험 성적서도 계속 이게 쭉쭉 집어넣으면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딱 다운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이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감리공사 건축감리 세부 기준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하고 맞아야 되니까 모든 걸 감리자별로 다 해라는 거죠. 단계별부터 들어가면 이 감리자의 책임으로 무슨 모든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공사는 시공자가 하는 거잖아요. 감리자는 지켜보는 거지. 감리자가 그렇잖아요. 감리비 뭐 몇백만 원 받고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실제적인 업무가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감리보고서입니다. 감리보고서는 우리 감리보고서 세움죄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도 그냥 세트로 넣어놓은 겁니다.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뭐 날짜를 지정을 하면 뭐 감리 중간보고서 뭐 기초를 예를 들어 8월 30일에 쳤다. 그럼 만들 수 있도록 해놓으면 똑같은 양식으로 그럼 이게 나중에 완센터를 해주는데 그냥 건축주한테 우리가 제출해야 한다잖아요. 이런 감리 서류들을. 그럴 때 감리 보고서가 갑지로 딱 나오면 거기에 뭐 서명해가 주면 뭐 좋지 않겠느냐고 그 서울 금천에 내에 계시는 그 우리 옛날 회장님 오영석 감사님 이걸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세부터 하는 거 이중인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시험 때 임명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편리할 대로 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사 추진 실적 서류, 감리 보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안 되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운받는 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날짜별로 아래 한 걸 다운받고 이런 건 되는 건데 이제 다시 로그아웃 해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협회 아이디로도 되는 겁니다. 협회 아이디. 전체로 하죠. 제 비밀번호 이건 지금 저도 건축사니까 저도 감리가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아케엠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건축감리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을 좀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미리 설명도 좀 드리고 하려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원동 관악구죠. 관악구에 있는 건데 보시면 사진이 204장 위치 표시를 45개 했고 일지를 16개 16번 나간 거죠. 그럼 체크리스트를 43장 만드는 겁니다. 바깥쪽에 이게 보여가지고 통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경사진 쭉 볼 수 쭉 나갔던 날짜별로 찍은 사진 맨 처음에 12월 11일 날 이제 기초 뭐 철거하고 뭐 이런 거죠. 20일 날 버림을 치고 이거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이건 전경사진입니다. 전경사진이고 다시 조원동을 클릭을 하면 17번 같네. 이건 중공검사할 때 12월 12일부터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12월 28일 날 기초를 쳤다 그러면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표시 감리 일지 우리 서명하고 이 사람 서명이 글씨체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쭉 보는 겁니다. 28일, 1월 8일 요거를 이제 요 날짜를 치고 이렇게 조회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를 하나씩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다운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프로젝트가 있는 화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원동 사진이죠. 사당동, 신대방동, 이 양이 따라가죠. 신대방동은 이거죠. 다운로드 입출이고요. 신대방동을 선택을 하고요. 그럼 하단에 보면 현장 설정이고 PC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PC 다운로드는 PC 화면에만 있습니다. PC 화면.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도 골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첩만 골라 다운받을 수도 있고 감리 일지만 모아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만 모아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1차 감리 보고서 쓴 날까지 1차 보고서 안에 있는 날까지 받을 수도 있고 1차에서 2차까지 받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받아보겠습니다. 이 다운 쫙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운받은 파일을 완료된 파일을 가지고 다운로드 파일은 zip 파일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그냥 압축해가지고 보면서 zip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삭제를 됩니다. 삭제를 하고 나중에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웠다가 살려도 마음대로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키브는 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써놓고 약간 찝찝한 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지워버리고 다운로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보고 뭐 한글로 써도 되는데 이걸 아키브에 넣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원래 zip 파일 보관되어 있는 zip 파일을 업로드해가 복원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연구가 진짜 많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부산이나 또는 경기도나 이 앱들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준 뭐 한 것이긴 하지만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압축 파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압축. 차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신대방동 현장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다 다운받은 그러면 이렇게 쫙 뿌리지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내려드리는 겁니다. PDF로도 내려드리고 아래 한글로 내려 동일한 건데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뭐 감리 완료 보고서다 감리 완료 보고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 완료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 이게 보는 거죠. 중간 보고서 작성을 하면 그 다음 공정별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 전경사진들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 대장 이게 사람이 한 게 그러니까 내가 워드로 친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다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작업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날짜별로 주요 공정을 미리 대장도 만들게 되고 대장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또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쭉 날짜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가지고 공정별 이거 풀세트를 다 해주 여중에서 뭐 체험토에 그러면 공정별 체크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폴더가 하나 있어요. 폴더. 요거 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진을 따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시공사진. 시공사진에서 전경사진. 전경사진도 전경사진의 현장명에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분하고 촥 넣어서 현장명으로 해가지고 파일명까지 정리해서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 사진 폴더를 딱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시공사진 날짜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 이거 사람이 만든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날 와가지고 또 전화기에 있는 거 막 클릭 선택이 한 돌아버리잖아요. 다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일지에 들어가는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 아까 우리 찍었잖아요. 안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키브에다가 또 올린 사진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것도 만들어줍니다. 엑셀로 사진대지 자체를 만들어요. 사진대지, 건축사들은 사진대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서는 공사 사진첩이죠. 사진대지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양이 많아 띄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일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진은 저렇게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내 전화기에 있는 사진 올리는 사진 말고도 내가 더 많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사진첩을 만들려면 전부 일지에 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요걸 넣을까 말까 하면 아까 말했던 PCS에 들어오면 던져놓으면 돼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액션으로도 만들고 수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치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서 기초 부분에 하부에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그건 찍으면 안 돼. 하부에 어쩔 수 없이 배관을 넣잖아요. 기초 안을 지나가잖아요. 메스 안쪽으로. 근데 그게 구조기술사들 기급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보호에도 사실 배관이 지나가면 안 돼. 근데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찍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못하게 하든지 뭐 구조 검토를 하든지 인간마다 뭐 안 찍어야죠. 그건. 자신 있는 부분만 찍,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킹을 쓰든 안 쓰든 다른 문제잖아요. 사진 자체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보면 현장 일 열심히 하신다고 보면 막 안전모드 안 쓰고 막 찍어 올리시는 분들이 자기 현장 자랑한다. 그거 찍으면 안 되지. 안전모드 안 쓰고 작업하는 건 안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사고라도 나면 그 안전관리 소홀이잖아요. 아, 오늘 건축문화신문에 뭐 나오면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결국 감리자가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이 유권 해석 비슷한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약간 민감한 것들, 그리고 구조에 약간 민감한 부분들,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안 찍는 게 좋지 않나.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지 뭐.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막 이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이 모든 부실공사로 잡아야 된다고 덤벼들어버리면 공사에 마비돼버리면 또 황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또 약간 감리자가 너무 심해도 안 되는데 적절한 수준인데 그 수준이 사실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환경의 분위기는 감리자가 완전히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지라는 거고, 실제 그 기능공들이나 건설회사들은 물론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아주 좀 열악하죠. 특히 이 소규모 건축물로 넘어오면,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기사 출신이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가지고 화재 나고 이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중형 때려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민감한 부분은 저는 안 찍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렇고요. 이제 제가 우리가 시간이 그래도 아직 좀 남아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시고 제가 이제 빌드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필요합니다. 물론 뭐 시공자도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시공장이거든요. 시공장은 똑같은데 시공장은 좀 더 뭐 이런 자원이나 이런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공정에 관해가지고 시공 현장의 기사들이 자기가 할 때는 시공자는 동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물론 이제 자기 전화기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올렸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요. 동영상 하나니 좋다. 하나니 안 나오죠. 이게 아케미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드 싱크라고 전화기하고 연결하는 요게 있는데 이게 부하가 걸리면 깨져버리더라고요. 전화기는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주요 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공자가 자기가 다 찍어서 어차피 근데 안 찍을 것 같은데 제가 건축산업대전도 마찬가지고
킨텍스에 가서 그 10월 달에 킨텍스에서 9월 달입니까? 킨텍스에서 그 MBC 박람회 할 때 가서 했거든요. 근데 시공자들이 보통 전화기에 보여주는데 동영상이 이제 몇백 개 있습니다. 자기 영상 자기가 다 찍는 거예요. 자기도 건축주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부실하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다 건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자기 업이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다 남기죠. 그래서 다 찍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화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 부실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뭐 양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빌드업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올릴 수도 있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고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현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장에 그 아키엠에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라면 죄송합니다. 다운이 돼가지고 이거는 아키엠 문제고 이거는 전화기는 멀쩡한데 빌드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C에서 접속해가지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빌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크롬으로 접속합니다. 빌드업이 좀 활성화되면 감리자가 좀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아키엠도 한번 접속하시면 이렇게 절개찾기 해놓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빌드업도 빌드업 딱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빌드업은 전화번호로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거 할까? 로고 모르고 나온다. 이제 지금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현장에 들어가면 5월 23일 날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게 PC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테스트하다 만들어 놓은 유튜브처럼 딱 보는 거죠. 이게 그대로 아키엠 화면에도 가는 거죠. 공유를 해놓으면 이 현장에 대해서 시공사가 쫙 찍으면 아키엠의 그 날짜 자기 감리자면서 쫙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연결해가지고 승인을 딱 시공자가 보내주는 걸 승인하면 시공자가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공정비율 추진 실적 서류하고 이제 설계 변경 종합대정도 시공자가 쫙 작성하면 그대로 감리자 아키엠에 딱 뜨면 일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찍은 건 같이 관리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좀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뭐 민감한 부분들은 캡처도 딱 세워가지고 캡처도 딱 뜰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키엠 쓰시면서 빌드업 나오면 시공자 보고 빌드업 써라 그러면 감리자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예, 그 프로젝트는 공짜로 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든지 구성 개념은 똑같습니다. 훨씬 더 좀 정교하게 시공자들은 쓸 수 있도록 되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상주하니까 비용도 좀 훨씬 비싸고 뭐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쓰는 거죠. 이건 거의 상주하면서 만들 거니까 양자체가 작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뭐 아주 주요 부위 검척해가지고 뭐 사진 떼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그 부분이 참고요. 물론 감리자가 나와서 찍어서 사진 관리할 수도 있지만 훨씬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짜리를 만든 겁니다. 사진 양이 많아지면 나중에 출력해도 감당을 못하니까 6장짜리로도 볼 수도 있고 2장짜리로 마음대로 옵션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장 개수에 관계없이 한 달 동안 10만 원인가요? 감리자요? 아 시공자요? 네. 현장별로? 하여튼 시공자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0명 정도 회사가 만약에 10개 현장을 한다 그러면 뭐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네요.
1년에 700만 원. 그럼 현장 개수는 10개까지 하고 20개를 하려다 그러면 한 1,400만 원이 되겠죠.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10개, 20개 현장 관리하면 뭐 한 7, 80억, 8, 90억 될 건데 몇백만 원 사실은 큰 비용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정보화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감리자들은 그게 부담이 되잖아. 몇백만 원 내면 할 수가 없죠. 몇십, 20만 원짜리들이 고민하니까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효용성으로 보면 감리 한 건 하면 뭐 5, 600만 원 하면 5, 600만 원 5개 한다고 하면 한 2,000만 원, 2,500만 원이면 25만 원 돈 아니잖아요. 이거 1%도 안 되는데 고민하니까 미치겠어 저도. 그래서 빌드를 쓰면 과연 그냥 공짜로 이게 쓰게끔 그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공사는 실행을 내나? 양쪽에 돈 다 받으면 또 뭐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시간도 여유가 있거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들 다시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고. 예. 포인트로 이렇게 한 달에 한 1포인트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예. 혹시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 예. 포인트가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리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장을 설정하는 부분을 요 현장 홈 화면이거든요. 근데 아키메데 현장이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현장을 선택을 하고 현장 설정을 누르면 아까 우리 날짜 만드는 게 여기 밑에 있고요. 중간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서 여기 6장, 2장, 지금 6장 되는 거예요, 벌써. 6장이 돼? 네. 그래? 요 약간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 프로젝트 그대로 하죠. 수순 조절. 프로젝트 완료 해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단이 되거나 끝난 현장을 이렇게 딱 하면 오늘 이후 날짜를 생성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달 있다가 내가 포인트를 1년짜리라 그래가지고 12포인트를 딱 해가 종료를 설정하고 했어. 근데 2달 만에 중단이 됐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완료를 딱 해놓으시면 완료한 날짜로 해가지고 정산을 저희들이 딱 해드리는 겁니다. 10포인트에서 이게 한 달에서 15일 이상을 쓰면 포인트를 정산하고 14일 이내로 쓰면 그것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한 달 반 했다 그러면 한 달 12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11포인트를 환불을 해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리고 중단을 시켜놨다가 내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완료 해제로 가면 다시 그때부터 과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가고, 그리고 중단했을 때 아까 중단했을 때 체크리스트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 딱 쓰시고 중단해 놓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감리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계속 가가지고 한테 준다 그러면 나가서 그거라도 체크하라는 거예요. 뭐 안 나가고 돈 달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게 나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체크리스트 상주 비상주는 아까 한 번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 업무하고 기본 외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는 기본 업무죠. 체크리스트도 기본 업무로만 보이는데 나는 기본 외 업무까지 봐야 되겠다 하면 이걸 옮겨놓으면 기본 외 업무 체크리스트가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출력도 체크만 출력하고 전체 출력이 뭐냐면 내가 체크한 부분만 보여줄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양식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를 제가 한번 옮겨가지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도 풀고 그 다음에 사진 개수도 한번 해볼까요? 6장. 이거 되는 거예요? 제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금방 근데 우리 아케인 프로젝트인가?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했다고 완료해푸니까 종료 예정일을 설정이라고 다 하잖아요. 아까 환불을 다 해드리고 끝난 겁니다. 다시 가면 이제 아케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 들어가 보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변한 거는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요. 이게 작게 나오네. 사진이 좀 많은 게 없네. 또 한 장씩만 찍어보세요. 사진이 6장짜리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감리 일지는 그대로 나오는데 체크리스트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로 안 가고 이렇게 6장짜리가 되는 거죠. 사진 대지가. 되네. 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이게 안 옮긴다 내가. 이렇게 구분, 이제 체크리스트 기본 외형과 기본 외형이 이게 딱 구분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출력을 해야죠. 제작. 그러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전체 출력. 그러면 이제 체크 한 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양식 전체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선택을 해가지고 또 어디 가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체를 다 해오라는 데도 있고 체크한 거면 그 동네만 다 틀리대요. 환장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보안하는 것도 뭐 공정bil 추인시적 다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어 감유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본 외 업무도 내면 우리가 체크할 때 기본 외 업무가 보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기본 외 업무 체크리스트 부분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주 복잡한 거고 시공자는 기본 외 업무까지 다 보입니다. 자기는 기본인데 기본 외 업무도 다 해야 되잖아요. 시공자는. 근데 감리자한테는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업무 대가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은 이렇게 지금 딱 좋네요. 6장짜리. 그럼 양이 좀 줄어들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요것도 매뉴얼이 다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요. 이건 팁입니다. 팁. 기능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죠. 가지고 사진을 잘 넣었어요. 크롬을 해야 됩니다. 크롬을 깔고 크롬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 원본 용량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줄입니다. 사진 원본대로 하면 이게 못합니다. 이거 6메가, 7메가짜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통신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 거죠. 저희들이 최적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사진 대지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진 원본을 가지고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냐 안 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진은 적절한 수준으로 찍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진은 완전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놓으면 사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순서가 여기 위로 올라가고 나 여기 내려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진을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면 화살 끝이 있잖아요.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직인데 이거는 벽돌인 거 맞는데 이거는 잘못 찍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장공사다. 잘못 찍을 수 있잖아요. 청수도 틀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옮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면 노란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지상 4층에 미장공사다. 미장공사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장공사로 딱 가는 겁니다. 사진을 잘못 찍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주
자주 쓰시는데 사진 순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또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나는 꼭 이게 올라갔으면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이게 자유자재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사진도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은 요 이제 PC에서는 안 되고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낼 수 있어요. 전화기에서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아까처럼 감리 자체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을 이제 너무 많이 설명드리면 막 복잡한데 지금 말씀드린 그 기능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정리를 드리면 현장을 등록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을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고 새 파일 만들듯이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하는 건데 아키엠에서 모든 등록이나 새로운 이벤트 활동하는 데는 나사 대가리를 먼저 찾으면 된다. 보통 센터에 저희들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등록 누르시고 현장 등록하는데 현장명, 감리자 당연한 거고 첨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도면을 등록하고 싶으면 도면 들어가면 도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 안 해도 되고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현장명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치고 들어가면 날짜가 나오고 날짜는 지난 날짜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건 오른쪽 동그라미 생긴으로 만드는 거고 그냥 그대로 하면 날짜 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첨수, 공간이 나오는 거죠. 공간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공정을 선택하고 그 공정에서 이제 사진 찍고 그 위치 표시할 거 하고 감리 위치 쓰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것까지 한 번만 몇 번만 익히시면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진 움직이고 이런 거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저희들이 더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뭐 내가 매달 며칠 뭐 5월 1일 날 한 20개 공정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이게 날짜가 잘못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통째로 바꿀 수 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키엠 프로젝트에서 지금 내가 정리는 10월 19일 날 이게 우리가 10월 19일 날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작업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절대 조작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월 18일인데 내가 19일로 착각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어. 근데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18일 만들어가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동그라미 3개 우측 상 누르시고 환경 설정 하단에 캘린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월 18일도 있네. 그럼 이게 9월 9일로 가야 돼. 9월 9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움직이려고 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시고 수정 그러면 9월 6일이다. 그러면 10월 19일은 없어지고 9월 6일이 딱 생긴 거죠. 똑같은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고 편의성. 자기가 그러니까 서명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은 이제 불편한 거는 서명만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만. 서명을 복사해서 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서명까지 복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너무 좀 약간 인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자가 나 서명 안 했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서명자가 하여튼 서명 날짜가 바뀌더라도 서명은 지가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적으로 서명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면 결국 그 서명한 시공이다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나중에 자입 감리자가 내 건 내가 책임있는데 시공자가 나중에 시공자 사인 파일 해가지고 또 내가 나는 그 사인한 적 없는데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서명만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서명도 수정 같은 거 얼마든지 지우고 새로 쓰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하고 안 되면 그냥 아래으로 다운받아 그냥 그 서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많으시고 인천 또 아까 그 과거 충주에서 오죠. 날짜 기입하는 거 한 번만 더 앞부분만 설명 좀 해주세요. 날짜 만드는 거요. 날짜 그러니까 지난 거 지금 9월달에 기초공사를 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임명한 앞부분만 설명. 그러니까 날짜 만드는 거 하면 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2월 1일부터 날짜가 있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난 날짜 만드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프로젝트 명이 내가 관리하는 여러 개 프로젝트 명이 보이는 홈하면 프로젝트 명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날짜가 보이는 이게 날짜 화면. 요게 요 현장의 홈 화면인 거죠.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요 안에 들어가도 되고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세로로 된 동그라미 3개가 보이면 그 화면에서는 치면 메뉴가 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정보, 설계도면 환경 설정, 환경 클릭을 하시고 무조건 맨 밑으로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를 클릭을 하면 날짜 관리가 추가, 수정이 있습니다. 추가는 날짜를 추가로 만드는 거고 수정은 날짜를 수정하는 거고 삭제는 날짜를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날짜 삭제하면 이제 그거는 자료로 완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실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추가하면 추가 눌러가지고 그 캘린더 모양이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2월 1일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 가는 거죠. 2월 1일 확인.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쭉 내려가면 2월 1일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날짜를 쭉 만드셔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포인트 쓰시는 분은 과거 날짜에 달을 만들면 포인트가 이제 하나씩 차감이 되죠. 그 달에는 한 달에 한 포인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한 2달 전까지는 막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그 달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달에 1포인트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달에 여러 개 날짜 만드는 거 상관이 없고 근데 맨 처음 만들 때는 1포인트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2포인트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2달, 그러니까 월별로 하게 돼 있어요. 월별로. 1일이라는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드릴 거는 과거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5월, 예를 들어 7번을 보시고 5월 22일 들어가서 내가 수정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로 수정이 안 되고 하단에 자물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면 플러스 또 이게 나사 대가리가 안 보이면 하단에 자물쇠가 있는 겁니다. 이 자물쇠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면 딱 보이는 내가 지상 5층하고 2층에 입력한 부분이 회색으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상 2층에 들어가가지고 수정하는 겁니다.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날짜 만드는 거는 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복원하는 것도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건 아닌데 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요 아케인 프로젝트 삭제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삭제. 내가 이 아케인 프로젝트를 다 끝났어요. 지워야 되겠다. 아니면 또는 실수로 지울 수도 있잖아요. 지우고 싶으면 할 때 이 프로젝트 내가 끝났으니까 지우고 싶어. 다운받는 건 아까 요 클릭하고 PC 다운로드가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삭제하려고 그러면 현장 설정 눌러서 그러면 아까 가운데가 우리 캘린더 날짜 만드는 화면이잖아요. 그 좌측에 보면 프로젝트 삭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보십시오. 자, 다시 다운로드 화면을 다운로드 파일을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가지고 지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그럼 이제 다운로드 빈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아케임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우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케임을 선택을 하고 현장 설정. 그 다음에 가운데는 캘린더를 날짜 만드는 거, 캘린더 자체가 프로젝트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이 다운로드 폴더를 잘 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삭제하는 순간 그 삭제된 내용까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운로드를 딱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이 파일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딱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삭제가 된 거죠. 없잖아요. 다 지웠어. 여기 백업을 딱 해드린 거 저희들이 아케임 괜히 지웠는데 잘못 지웠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살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현장
현장 등록인가? 현장 설정? 현장 등록. 새로 현장 만드는 거잖아요. 없으신 거. 등록하고 쭉 그 내려가면 설정인가? 개요. 아, 개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만드는 건데, 개요를 딱 하면 좌측 하단에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복원을 하면 되는 거죠. 복원을 딱 누르시면 폴 팝업이 뜹니다. 팝업에서 아까 우리 다운로드 파일, 이 아키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업로드 중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쫙 올려가지고 새로 그 지웠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 삭제가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빌드업은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는 이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복원되면 아키엠 다시 해가 복원 일이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삭제할 때도 정산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돌려드리고 다 자동으로 하거든요. 다시 종료해지기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1포인트 들어가야 되면 뭐 1포인트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쫙 만들어 다시 탁 뜨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뭐 삭제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숫자가 이렇게 뭐 숫자 생기는 이거는 바로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서브로 가서 오는 거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푸시로 딱 보내줍니다. 어제 사진 몇 장 찍고 어디 현장에 뭐 하셨다고 탁 저희들이 날려줍니다. 푸시를 자동으로. 그 푸시는 그 화면의 우측 좌측 상단에 보면 이 푸시 화면으로 쫙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끝났는데요. 친구 초대 말씀드릴게요. 친구 초대. 아캠 쓰시다가 주변에 좋은데 나도 좀 할래 이러면 그 친구를 핸드폰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초대하면 마일리지도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요 메뉴에 맨 처음에 친구 초대가 있거든요. 전화기 있습니다. 친구 초대해가지고 이름 넣고 핸드폰에 탁 보면 그 사람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입을 하면 10% DC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0% 그 결제금의 10%를 초대하신 분한테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드려요. 마일리지로. 그 마일리지는 나중에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것도 되고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한 10명만 하면 또 아케인값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돈도 버시고, 그 빌드 이러면 자신가 1년에 한 200~300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아케인 하면서 돈도 벌고. 진짜 돼 있다니까 시스템이. 그래도 잘 안 써. 그 미치겠어. 이게 건축사들은 또 약간 품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마일리지도 자기 마일리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스타부터 3분권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포인트면 5만 원씩. 그러면 마일리지 리워드 몰 가가지고 3분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이거 진짜 지금도 쓰고 있는 몇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재미 들으신 분들은 계속 초대 마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습니다.